안녕하십니까. 심리치유 교실입니다. 이 꽃 보이시죠? 우리 사무실에 있는 사랑초라는 꽃입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인데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뜨거운 연탄재, 뭐 이런 시도 있잖아요. 그죠?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넌 누군가에게 그렇게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그것처럼 뜨거운 사랑 하십시오. 사랑초랍니다. 사랑초.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 내용은 이제 우울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울증이 보통 뭐 마음의 감기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지금 폐렴이 아주 심각한데 폐렴 정도 되는 그러니까 감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감기로 이름을 붙인 거는 정말 흔한 질병이다. 정말 흔한 질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서 하는 표현 같습니다. 자, 우울증이 왜 생기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교통사고를 당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찾고 있거나 원망을 찾고 있으면 그 교통사고 대처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이유이든 우울증에 걸렸을 때는 그걸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그리고 빛의 속도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울증이 찾아왔는데 이 우울한 감정, 그 다음에 이 우울한 감정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생각들, 그리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감정과 생각, 행동이 함께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지금 내 기분이 엉망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누구한테 막 쓰레기 같은 감정을 받아서 이게 심해져서 우리나라는 뭐 한해 정서라고 하는데 뭐 그런 한이 맺혀질 수 있겠죠. 가슴은 계속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그러면 이게 썩은 사과의 원리하고 똑같은데 괜찮은 사과들이 멀쩡한 사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썩은 사과 하나를 딱 갖다 놓으면 다 썩는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어떤 성취감이라던가 행복한 감정, 어떤 자존감이 높은 그런 좋은 감정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잘 쌓여 있는데 어떤 놈이 쓰레기 같은 감정을 저한테 확 던져버렸어요. 그럼 이건 쓰레기 같은 감정이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반사를 하던가.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 감정을, 이 쓰레기 같은 감정을 받고 누가 나한테 이런 쓰레기 같은 감정을 줬어. 막 원망하고 따지고 억울해하고 뭐 극단적인 이상한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내 감정이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우울한 감정이 들기 이전에 잘 추스르는 게 좋습니다. 추스르는 방법 중에는 잘 먹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골라서 정말 씩씩하게 잘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잘 자야 됩니다. 이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 그 척수가 뇌세포 하나하나를 아주 깨끗하게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청결하게 리셋을 시켜준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면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잘 자는 게 좋습니다. 설사 항우울제 치료를 받고 또 수면제 치료를 받더라도 뭐 프로포폴 주사를 맞더라도 잘 자야 합니다. 그 자는 동안 수면하는 내내 우리 척수가 뇌 세포를 하나하나 깨끗하게 다시 씻어준다고 하니까 반드시 질 높은 수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우울증이 걸리게 되면 과수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죠? 일어날 줄 모르는 거죠. 무기력한 삶으로 인해서. 자,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어떤 뇌의 사고방식을 담고 있는 그릇은 우리 육신입니다. 그죠?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들듯이 우리 건강관리를 평소에 몸의 신체적인 건강관리를 멘탈의 문제는 피지컬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가 건강하면 그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담기기 때문에 우울증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들어섰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게 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출산,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못난 남편이 잠시 뭐 바람을 피우거나 해서 해로운 감정들이 끊임없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정하고 생각하고 실행하는 거, 실천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해로운 감정을 계속 깊게 생각하다 보면 정말 극단적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 인간은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예요. 내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못난 남편 때문에, 바람피운 남편 때문에 내가 내 감정의 상처를 받아서 내가 내 몸을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 자식의 문제입니다. 바람피운 문제는. 그 여자하고의 관계 문제예요. 그 관계로 인해서, 그 쓰레기 같은 관계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아, 내가 지금 헤어져도 되겠다. 이 감정을 계속 갖고 가느니. 그럼 뭐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혼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 내가 지금 안녕히 계세요 하고 헤어지기에는 그래도 이 쓰레기 같은 놈이 한 달에 한 번씩은 뭐 생활비를 가져다 주니까 그래도 참을만 하다. 그러면 이제 사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이제 치유 방법을 먼저 얘기를 하면, 항우울제 적극적인,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항우울제를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또 수면제 치료도 받으세요. 적극적으로. 안 되면 술 한잔 마시고도 자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그건 썩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알코올과 또 문제가, 상반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피지컬 문제, 그 멘탈의 문제는 피지컬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육체를 잘 다스리는, 그래서 30분 이상 땀나는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햇빛 쬐면서 산책, 좀 빠른 속도로 걷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웃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파민 호르몬이, 지금 이 우울증은 호르몬의 작용이에요. 호르몬의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돼야 되는데,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감만 계속 분비되는 그런 호르몬 작용이니까 많이 웃을수록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살면서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에 웃긴 게 얼마나 많은지, 뭐 길길상해인가 이런 걸 비롯해서 정말 뭐 손바닥 치면서 박장대소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튜브 제대로 뒤져보면. 그것 보고라도 이 뇌는 내가 가짜로 웃어도 웃음 치료 있잖아요. 그죠? 가짜로 뭐 이렇게 손바닥 치면서 웃는 그 상황에서도 도파민을 분비한답니다. 뇌는 얘가 진짜 웃는지 가짜로 웃는지 구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반사적으로 호르몬을 분비하니까 그냥 분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로운 감정을 일단은 받아두지 말고 이렇게 반사를 시켜라. 가급적이면. 그리고 나의 좋은 감정들, 성취감이라던가 행복한 감정이라던가 자존감 높은 감정이라던가 이런 것만 잘 내 가슴에 남겨두는 방법이 우울감을 치료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나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너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우울해 하는구나. 그래도 지금까지 잘 이겨냈다.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잘 자고 해서 이 위기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처럼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자꾸 토닥거려주고, 그리고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저는 탁구를 권하고 싶은데 탁구 하다 보면 공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몰입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승부에 몰입하게 되고, 요즘 저는 또 하나 생겼는데, 이 유튜브가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한번 내가 유튜브 콘텐츠를 찍어 놓으면 제가 탁구 치고 놀고 있어도 얘는 일하는 거니까. 그죠? 나중에 이 전화번호를 보고 뭐 상담을 요청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거겠죠. 지금 다른 유튜브 채널 2개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3번째인데 2개 채널은 벌써 광고 수익이 적지만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광고를 봐주면 저한테 수익이 두 개 채널은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2개 채널은 자리를 잡은 거죠. 그 뒤에 지도 보이는 것처럼 제가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둘 다 수익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몰입할 수 있는 참 재밌는 거. 오늘도 제가 동영상을 몇 개를 찍었는데 다 재밌어요. 그리고 저의 성취감 같은 걸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또 제 성공 가도에 얘가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정도로 유튜브는 내 삶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우울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마음의 감기 정도가 아니에요. 다만 흔한 질병이기 때문에 증상과 후유증을 생각하면 단순한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19처럼 굉장히 심한 폐렴입니다. 초기에 대처를 잘하면 감기처럼 치유가 가능해져요. 그런데 그냥 그걸 묵혀두고 쌓아두고 계속 그 해로운 감정들을 계속 켜켜이 쌓아두면 나중에 큰 병, 돌이킬 수 없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해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그냥 자기 인생을 그냥 리셋시켜 버리겠다라는, 지금 생각났는데 우리나라 단어 중에 자살이라는 단어만큼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자살, 살자, 악착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 좋은 세상,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하게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을지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사회에 정말 다양한 흔적이라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긍정적인 가치관이라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내 인생을 리셋하겠다는 어떤 잘못된 생각은, 그건 제가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종교 교리로서도 그거는 천국에 갈 수 없답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겠죠? 절대 그런 생각조차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는 그만큼 소중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건, 신이 보기에는, 절대적 신이 보기에는 하나하나 다 피조물이고 다 소중한 생명체입니다. 함부로 그런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은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내 의지에 따라서. 근데 내 의지가 발휘될 수 있는 게 아까 왜 감정,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게 있어요. 행동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빡센 운동을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러니까 탁구 같은 건 같이 복식치면서 함께 많이 웃을 수 있거든요. 이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30,000보 이상 걷는 거예요, 하루에. 좀 빠른 속도로. 그래서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 경청해 주면 좋아요. 왜 치료 중에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상담 치료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상담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만큼 힘들어. 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 이걸 그냥 들어주면 돼요. 앞에서. 제가 심리치료 1급 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가장 중요한 상담 치료의 핵심은 경청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리액션 해주면 됩니다. 이래서 많이 힘들었겠구나라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리액션 해주고. 자,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5%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250만 정도가 겪고 있는 흔한 질병이죠. 그죠? 그런데 무서운 질병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에 신경 전달 물질에 고장이 난 거예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호르몬을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우울증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 요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것도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19를 격파해서 코로나를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출산 후에 산후 우울증 같은 것 가능성도 있고, 불안과 짜증, 화병이라고 하죠. 그죠?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한이 많은 민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 가장 많은 상처를 줘요. 옆집 아줌마는 나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데, 그죠? 그런 건 정말 배려하고 잘 처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는 어떤 그런 감정, 좋은 감정들을 자주 표현해서 가족끼리 어떤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갱년기 우울증 같은 것도 심각하고, 불안, 초조, 불면증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항우울증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전문가의 치료를. 그거는 꺼려할 게, 터부시할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내가 어디 팔다리가 부러져서 성형 외과를 찾아서 그 정형외과를 찾아서 치유를 받듯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끄러운 게 전혀 아닙니다. 드러내놓고
자꾸나 정신 가정의학 그 치료받고 있어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중간에 중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약물 치료도 받아야 되고 상담 정신과 상담 치료도 받아야 되고 심하면 입원도 불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웃으라고 했죠 아까 그죠? 잘 먹으라고 했죠. 잘 자라고 했죠. 그거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게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 그 휴식 안에는 잠자는 거, 제대로 자는 거. 스트레스가 살면서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시 전략. 아까 시어머니가 막 나한테 뭐라 그래요. 그러면 반사하면 됩니다. 그죠? 아니면 그 감정을 그냥 누가 나한테 시어머니가 나한테 쓰레기 같은 감정을 주네.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왈가불가 계속 속상해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행복 증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면 몸을 좀 쉬게 하고 몸이 힘들면 마음이 좀 쉴 수 있게 하고 생각을 바꾸면 세상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듯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걸 꼭 염두에 두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기. 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우울감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이 만물이 소생하는 봄, 이 사랑초처럼 잘 얘는 1년 365일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누구 보라고 피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열심히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하다못해 들꽃도 이렇게 그런 시도 있죠, 그죠? 자세히 봐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지금 우울감을 앓고 있는 여러분도 다 누구나 이 사랑초만큼 예쁠 수 있습니다. 자, 힘내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드립니다. 힘냅시다. 감사합니다.